매년 돌아오는 여름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올여름은 더 덥대. 해마다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걱정도 같이 올라가는 계절이 왔어요. 발바닥 화상부터 진드기,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열사병까지. 우리 반려견들은 더워도 덥다고 힘들다고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특히 노는 거 좋아하는 강아지들은 자기가 더운 줄도 모르고 계속 뛰어다녀서 우리가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 이 열사병은 3일에서 5일 이내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만 보셔도 이 무시무시한 폭염 속에 우리 반려견을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사람은 더우면 온몸에서 땀이 나고 체온이 자연스럽게 조절되죠. 하지만 강아지는 그렇지 않아요. 땀샘이 발바닥에만 있어서 주로 헐떡임, 팬딩을 통해 열을 배출하는데요. 호흡으로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몸 안에 열을 배출하면서 체온 조절을 하게 돼요. 하지만 날씨가 너무 더우면 이 헐떡임만으로는 체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요. 특히 시추, 불독처럼 코가 짧은 단두종이나 비만견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열사병의 경고일 수 있어요. 1단계, 열 스트레스. 이 과도한 헐떡임이 계속된다면 즉시 산책을 멈추시고 그늘진 곳이나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2단계, 일사병. 앞에 말한 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기운이 없고 의식이 흐려지고 또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돼요. 이건 위험한 신호입니다. 3단계, 열사병. 다음 증상들 중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즉시 최대한 체온을 낮추면서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주세요. 끈적한 침을 흘린다. 강아지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고 체온이 너무 높으면 이 끈적한 침을 흘리게 되는데요. 몸이 이 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창백하거나 푸른빛의 잇몸, 구토, 설사, 혈변, 근육 떨림, 발작, 무기력, 쇼크 증상. 이 열사병은 심할 경우엔 3일에서 5일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세요. 그리고 산책 중에도 산책을 하고 난 후에도 루틴처럼 이 증상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원한 물을 제공해 주세요. 만약 강아지가 물을 안 마신다면 무염 당육수나 강아지 전용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에어컨을 틀어서 실내 온도를 낮춰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신 뒤에 선풍기 바람을 쐬주세요. 실내, 실외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만 쐬는 건 큰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몸을 적신 후에 바람을 쐬주면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에요. 꼭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시고 바람을 쐬주세요. 왜냐하면 차가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미지근한 물 잊지 마세요. 쿨매트, 쿨조끼, 넥밴드 같은 쿨링 아이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무더운 낮 시간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새벽이나 아침, 해가 진 저녁에 산책을 시켜주세요. 한낮에 나가서 제가 아스팔트에 손을 5초간 대봤는데 와, 따갑더라고요. 이 시간대에 강아지가 산책을 나간다면 발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아스팔트의 단 부분만 빨갛게 올라왔더라고요. 산책을 하면서 탈수 방지를 위해 시원한 물도 챙겨주세요. 젖은 수건으로 아이들의 몸을 적셔가면서 산책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로 배 부분을 적셔주면 도움이 돼요. 산책 중이나 산책 후에 체온과 상태를 루틴처럼 확인해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사람도 이 열사병에 걸리면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면서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돼요. 땀 배출 기능이 멈추거나 약해지면서 몸에 열이 배출되지 못해 장기 손상으로도 이어지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저희 집 푸들은 에어컨 바람을 처음 한 게 올해예요. 네, 저희는 6년 동안 에어컨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만 되면 저희 집 강아지들은 쿨매트며 쿨베개, 젖은 수건, 선풍기 바람은 필수였고 정말 이것저것 다 활용해서 여름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젖은 수건을 덮어주는 건 오히려 체온 방출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었는데요. 이후에 미지근한 물로 적셔주고 선풍기 바람을 쐬주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아이의 체온이 훨씬 안정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낮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이제 쿨매트는 사람용이 되었습니다.
특이하게 에어컨을 끄면 쿨매트를 사용하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산책 중 혹은 산책 후에 열사병 증상 체크해주기, 과도한 헐떡임, 끈적거리는 침, 창백하거나 푸른 잇몸새, 구토, 설사, 혈변, 무기력, 쇼크 등 중증일 경우 즉시 병원으로 내원하기.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에 자주 수분 보충해주기, 물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물을 안 먹는 강아지라면 물 대신 육수나 강아지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해주세요. 실내는 시원하게 쿨링용품과 에어컨을 적극 활용해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시고 선풍기 쐬주기. 찬물은 안 됩니다. 산책은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아침, 저녁에 하기. 구독. 우리 함께 이 무시무시한 더위와 싸워서 이겨내보자고요.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가시는 견주님들 정말 대단함을 느끼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산책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견주님들께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소중한 반려견과 즐겨내요. 안녕!